네,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님, 아직도 올해 경제 성장률 2%대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 정부 2.4%로 제시를 했는데요. 아마 제가 보건대 2.4% 달성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 안 그렇다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네. 달성하기 위해서 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달성되면 좋겠죠. 근데 뭐 스탠다드 차타드 ING, IHS, 노무라, CT,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 모건 전부 다 1%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은 2017년에 400조, 18년에 428조, 금년도에 469조, 내년도 513조,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세금을 이렇게 퍼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난 정말 이 정권은 이 좌파 정권 장기 집권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승전 총선 차원에서 돈을 막 쏟아붓는 거 이해하지만, 경제 관료 출신 또 이 나라의 기재부가 그동안에 이 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해온 역할들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 홍 부총리 뵈면은 오히려 정말로 같이 맞장구 치고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쩔 생각으로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지 정말로 참 궁금하다. 우리 홍 부총리 작년 9월에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 지출 증가율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7.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3%로 보고한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19년에 재정 지출 증가율 9.7%, 그 계획상에 그 20년에 7.3%, 21년 6.2%, 22년 5.9%, 그리고 이게 한 해 전에 했던 중기 재정 계획의 5.8%보다 1.5%나 상향 조정된 건데, 그런데 2019년 금년도 보면 9.5% 늘어났어요. 내년은 9.3%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작년 9월 달에, 오래전도 아니고 작년 9월 달에 국회에다 제출했던 중기 재정 계획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로 보고한 겁니까? 의원님, 그 중기정 계획은 5년 단위로 매년 연동해서 수정을 누가 그걸 하는데요. 모릅니까? 근데 그 이후에 글로벌 경제 여건과 국내 경제 여건이 과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작년 9월 달에 하고 그 사이에 그것도 예측을 그럼 전혀 못해서, 그게 아니고 무작정 지금 재정 지출만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이래요. 경제 펀더멘털, 참 펀더멘털 얘기만 들으면 국민들은 오히려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다른 펀더멘털이 따로 있나 보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엉망인데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이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 돈을 퍼붓는 식 계속 한다면,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법만 패스트트랙에 얹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도 이코노미 패스트트랙 투 베네수엘라에 얹어져 있다 지금. 자, 그리고 소득 격차 문제 잠깐 얘기합시다. 통계청 8월 22일 날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한 거 보셨죠? 네. 예, 상하위 20% 격차가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이래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분기 가계소득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하위층 소득이 증가했다. 역대 최고의 정책 효과다. 이거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의원님, 5분위 배울 숫자는 5.3으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1분위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주로 멈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재정에 대한 소득 분배 효과가 10으로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보자고요. 근로소득 1분위가 근로소득 15.3% 감소했고,
또 이전 소득으로 겨우 늘어난 게 600원인데 600원 늘어난 거 갖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원님, 1분위 소득이 이제까지 감소세로 있다가 그나마 감소세가 멈췄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역대 최고의 정책 효과이고, 이렇게 자화자찬할 일이에요? 마이너스로 계속 점점 한두 끗 줄어들다가 600원 늘어나서 이게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역대 최고의 정책 효과라고 자화자찬할 일이냐 이겁니다. 자, 자 이거 보세요. 예? 저기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재정 투입 직접 일자리 사업 이거 이따가 제가 짚어볼 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표도 얻고 고용 지표도 호전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업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하면 이게 딱 떨어지게 맞는 얘기예요. 표도 사고 고용 지표도 조작하고 정권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기도 없다. 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저기 이 통계 왜곡용 일자리 그 예비비 쓴 거 한번 좀 띄워보십시오. 자, 정말로 정부가 주도해서 가짜 일자리 통계 조작에 나서고 있어요. 이게 2018년 예비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 일자리인데 무려 345억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13,400여 개의 가짜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확인된 것만 이래요. 확인된 것만. 부총리 작년 하반기에 그 전에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현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의원님 작년도에 2, 4분기하고 3, 4분기 고용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 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쇼크가 찾아왔는데 그때 어떤 대책 세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언제 지금 한 번만 더 말씀. 작년 하반기에 이런 고용 쇼크, 고용 절벽에 맞춰서 어떤 대책 세웠는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좋은 일자리가 민간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요. 저 부총리께서 어떤 일 했는지 여기 다 띄워놨어요. BH 관련 단기 일자리 추가 조사 요청. 이래서 청와대 지시로 한다라는 거를 딱 그 기재부에서 명시해가지고 저거 한번 책임 나중에 회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명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의 실적을 조사하고 단기 일자리를 2018년 내에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송보하라. 그 기관 내부 결정권자에 반드시 전달하라. 향후 일자리 컨테스트 및 기관 평가 시 고려하겠다. 크지 않은 규모라도 적극 발굴하라. 이 각 기관에서 이거 전달을 받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단기 일자리 막 늘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 거기다가 다음 보세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짜 일자리 양산하는데 예비비가 쓰여 있어요. 예비비가 쓰였어요. 근데 국가재정법상에 보면 부총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뭐 이런 데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도 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총리 이게 작년 11월 12월에 이 진짜 자행됐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 확충 사업이 이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냐? 예? 이거 참 거기다가 말이죠. 무리하게 이렇게 예비비 갖다 끌어쓴 게 국가재정법 46조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적이 있어서 이 예산 전용 안 되니까 예비비를 갖다 썼는데 이 예비비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라서 국회 승인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 예비비 국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겠어요?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한다면 이게 그 이후에 처벌 조항이라 이런 게 없는데 정부 자체로 이런 식으로 예비비 지출한 거 국회 승인 못 받으면 자체 징계든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거 할 생각입니까? 네. 예비비 지출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의원님, 그거는 예비비 요건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비비는 저런 크게 식으로 세 강변을 가지- 하시니 지금 부총리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이며 이 모든 것들 국가재정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진짜 문란하게 국가 재정을 문란하게 하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예비비를 지급한 그럼 요건이 국회 저희가 무조건 세 승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급성, 두 번째가 예측 불가성, 세 번째는 보충성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도 판단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표도 없고 고용지표를 조작하고 사기라고 가짜 일자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나치게 저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서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자, 의원님,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의 인턴 일자리라든가 작년 4, 4분기에는 그런 단기 일자리도 너무 귀중했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저는 작년과 같은 3, 4분기에 17,000명의 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저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 경제가 무너져 내린다는 걸 인정하고 정책에 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경제부총리가 아닙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